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TV 생방송 와주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외 축구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 오늘 조금 빡센 날이에요. 결선 토너먼트랑 승강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날이라, 지난번에 A매치데이 첫날 때도 엄청 무승부랑 역배 같은 게 많았는데, 오늘은 축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자, 오늘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자, 디트로이트는 얼마 전에 이제 어제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발목 부상 당해가지고 좀 결장이 있어 보입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 빠지는 거.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보시다시피 퀘셔너블이 되게 많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시즌 아웃하는 선수들 되게 많은데, 내일도 자이언이 퀘셔너블이거든요. 이게 뉴올리언스가 저번에 미네소타와의 2번 연속으로 경기를 했는데, 첫날 때는 되게 잘했어요. 자이언이 인사이드 찍고 댕기고 29득점이나 했지만은, 두 번째 때는 자이언이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올리언스가 고투가이가 아예 없었어. 팀에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사실상 뭐 맥컬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그런지 뉴올리언스가 정말 득점이 형편없었잖아요. 굳이 3점밖에 못했는데, 내일도 만약에 자이언이 못 나온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맥컬럼 말고는 득점을 뽑아줄 선수가 별로 없다. 그리고 맥컬럼조차 매번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애기 때문에, 이게 자이언 여부 때문에 이 경기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자이언은 늘 이런 부상 리스크가 있고 백투백 때 관리도 받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자이언이 뛸지 안 뛸지가 몰라요. 이게 4시 경기여가지고 우리가 자이언이 뛸지 안 뛸지를 확인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선택하기가 좋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자이언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못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저는 별로 뭐 상관없다는 마인드이기는 해요. 3월달 성적인데 여기 보면은 뭐 경기당 득점은 뭐 8.9점밖에 안 되고, 야투율이 35.9%, 3점도 30.6%. 그냥 요즘에 효율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상관은 없다. 그래서 비즐리가 아마 대체를 하게 될 텐데, 오히려 비즐리가 경기당 득점이나 NBA 전체 3점 메이드 횟수도 아마 2등이죠. 앤트맨 다음으로. 그 정도로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 하더웨이 결장은 별로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이 빠지면은 뉴올 쪽에서 득점을 많이 부진할 거다, 그건데,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자이언을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이 없으면은 그냥 점수가 좀 저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디트로이트도 요즘에는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가장 최근 경기 얘네들이 맞붙은 게 3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이때 뉴올리언스는 81점에 그쳤고 디트로이트가 그냥 개패다. 이거는 초반부터 그냥 개 터진 경기였었습니다. 무난하게 흘렀어요. 뭐 커닝햄이 꽤 하고 이랬지만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20분대 초반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만큼 일찌감치 터진 경기였었고 무난하게 흘렀다, 뭐 이랬었고요. 뉴올에서는 자이언이 나와가지고 30점을 박았는데 이외 선수들이 너무 못했다. 맥컬럼이 15개 중에 하나, 알바로도 10개 중에 하나, 호킨스 11개 중에 2개, 그냥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자이언이 나오더라도 뉴올리언스가 득점이 저조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230 정도면은 꽤나 기준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자이언이 안 나온다면 더 호재다. 디트에 뭐 10.5만 이것도 못 볼 건 없는데, 그냥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타 대 클리블랜드 두 번째 경기 볼게요. 이 경기도 4시 반 경기인데, 그래도 뭐 결장 변수가 크진 않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뭐 주전 대부분이 뭐 무난히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유타나 클리블랜드나 오바보기에는 괜찮은 팀인데,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4연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에 아마 4연패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전까지는 16연승을 달리다가 이후에 4연패를 한 거다. 참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올랜도, 클파, 세크, 피닉스, 좀 질만한 팀들한테 진 거기도 해.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클블이 좋지는 않다. 이 기간 동안 뭐 득점도 좀 안 좋았었고, 이러다 보니 5경기 구간이 이렇게 안 좋게 찍힐 수밖에 없어요. 공격이나 수비나 양면에서 좋지 않게 4연패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타도 얘네들이 최근 5경기 동안 보스턴, 워싱턴, 시카고, 미네소타, 토론토 이런 애들이랑 경기를 했는데, 시카고랑 보스턴한테는 100점도 못 냈습니다. 원래 유타의 색깔은 그냥 다 오바팀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요즘에는 살짝 좀 점수가 시원치 않다. 원래는 뭐 마카넨이라든지 콜린스나 이런 주전 자원들을 싹 다 뺐을 때도 유타는 벤친 자원들이 거의 뭐 110점가량은 무난하게 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점수가 좀 안 나거든요. 내일도 이제 리스크 있는 게 뭐냐면은, 마카넨이랑 콜린스가 못 나오는데 그 자리에 스비 미하일리우크, 코디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나온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뭐 주장이라든지 센사보, 뭐 필리포스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받으면은 그거는 오바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코디 윌리엄스 같은 애들은 전혀 공격 재능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유타가 내일 이 라인업 변수 때문에 언더오버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원래는 오바를 봐야 될 팀인데, 이 라인업으로는 오바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시카고나 보스턴, 일단 보스턴은 언더팀이기는 하죠. 뭐 점수를 99점밖에 못 냈지만은
전체적인 야투 횟수도 조금 적기도 했었고 클리블랜드랑은 보다 좀 빠른 경기가 될 거예요. 시카고와의 경기는 3점이 42개 중에 9개밖에 안 들어갔다. 그동안 언더가 났던 게임들은 점수를 못 냈던 게임들은 3점이 너무 안 들어갔다거나 언더팀이랑 붙은 거였었는데 그래도 클리블랜드랑은 조금 더 활발한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유타도 요즘에 안 좋았었고 클리블랜드도 16연승 뒤에 4연패에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이길 거는 같죠. 이 경기까지 클리블랜드가 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14.5를 받았는데 어쨌든 뭐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고점은 높아요. 올 시즌에 보여준 게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동안 안 좋았었지만은 유타 같은 팀한테는 좀 해줄만 하다고 보긴 합니다. 4연패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4.5를 무난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오바를 보는 게 제일 나은 선택 같습니다. 두 팀 다 최근에 3점이 참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글쎄 얘네들은 뭐 수비도 특히 유타는 수비가 약하니까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좀 빠른 팀이다 보니까 저는 평소보다 여태까지 얘네들이 최근에 안 좋았던 5경기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샌안토니오는 그냥 극 오바 팀이죠.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매번 뛰어댕기고 공격 잘 되고 수비 못해. 그냥 샌안토니오는 오바 팀인데 이게 문제는 토론토거든요. 제가 매번 토론토가 내일도 라인업이 좀 그렇잖아요. 부상도 워낙에 많고 일부러 G리그급 애들을 많이 섞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얘네들은 확실한 거는 어쨌든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템포도 느린 편까지는 아니야. 아무래도 야투 재능이 모자라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는 건데 자, 일단 샌안토니오의 약점은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특히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인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샌안토니오가 그나마 최근에는 오펜을 좀 덜 따이는 게 관찰되기는 해요. 한 7경기 동안 오펜을 3번째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약점을 지운 편이긴 한데 이게 토론토가 근데 반대로 오펜 리바를 가장 잘 잡는 팀이거든요. 포틀랜드랑 더불어서 16.4개로 7경기 구간 동안 전체 1등입니다. 라인업 자체가 되게 공격적이고 오펜을 많이 좀 시도하는 그런 라인업이라서 토론토가 오펜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얘네들도 브루클린처럼 약간 그 넥스트 플레이 오펜 리바를 잡고 나서도 야투 재능이 모자라가지고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언더의 지름길이거든. 제가 브루클린 경기를 언더를 보는 이유가 오펜을 많이 잡아갖고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해. 본인들이 야투 시도를 더 가져가는데 거기서 비롯되는 이런 야투 차이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찍히거든요. 많이 던지고도 상대는 최대한 늦춰. 샌안토니오 같이 오바를 내야 되는 팀들을 못 던지게 한단 말이야. 당연히 언더로 가겠죠. 근데 토론토는 또 본인들이 많이 던지는데 야투 효율이 안 나와. 그래갖고 언더가 나는 거거든요. 구도상으로는 오바보기 좋은 게임인데 참 이게 토론토 때문에 글쎄 뭐 오펜을 적게 잡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망설여지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최근에 근데 토론토가 7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야투 시도가 93.4회로 전체 1등이거든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시도를 했어. 오펜 많이 잡고 그래갖고 많이 시도를 한 건데 자 이제 얼마 전에 토론토가 골스랑 경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날도 토론토가 114점을 냈습니다. 적게 낸 건 아니죠. 이날 토론토는 야투 시도가 78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뭐 93.4회를 시도를 한다 이랬는데 이날은 78번밖에 시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도 113점을 냈다. 글쎄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원래는 이렇게 78번으로 적은 야투 시도를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저는 많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바 버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토가 야투가 너무 좀 이제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게 문제인데 샌안토니오도 수비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오바를 보는 게 제일 적당해 보이고 이제 뭐 아까 반대로 샌안토니오가 요즘에 오펜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본인들의 이런 토론토의 장점을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샌안토니오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은 되긴 되네요. 이게 토론토도 홈이고 얘네 둘 다 사실 샌안토니오 지금 라인업 상으로 팍스나 웬베냐가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좀 탱킹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서로 간에 뭐 승수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샌안토니오가 프레 받았으면 샌안토니오를 보는 게 맞는 거는 같네요. 이게 토론토도 요즘에 3연패 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격도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토론토를 진단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포틀랜드 대 보스턴 경기 있는데요. 일단 포틀랜드도 결장이 좀 있죠. 에이튼 로이삼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랜트가 다우풀이다. 저는 그랜트가 빠지는 건 나름대로 포틀랜드한테 호재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야투 욕심이 많은데 야투는 못 넣는 이런 좀 비효율을 추구하는 선수라 가지고 얘가 안 나올 때가 오히려 포틀랜드가 경기력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 나와도 사실 뭐 포틀랜드가 괜찮은 건 있다. 대신에 다른 애들이 퀴셔블이 너무 많죠. 사이먼스, 클링원, 아브디아 전부 다 요즘 라인업에서 핵심인데 얘네들이 빠지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 빠질 수도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근데 포틀랜드 내일 보스턴도 이렇게 퀘셔너블이 많아요. 요즘에 보스턴은 매번 라인업 조정을 많이 해주고 있고 휴식도 주고 이래갖고 보스턴이 라인업 조정이 많은데 어쨌든
보스턴의 색깔은 그냥 언더팀이에요. 보시다시피 좀 이제 템포가 리그에서 가장 느리기도 하고, 보스턴이 7경기 동안 템포가 93.79입니다. 페이스가 리그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느리거든요. 그런 팀이고, 포틀랜드도 요즘에는 뭐 18등 정도, 100점이 안 되죠. 98.82 느린 편이어서 사실 이게 포틀랜드가 종종 막 저번에 덴버랑도 그렇고 오버티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 보스턴이랑은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일단 뭐 결장 변수가 많아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요즘에 색깔로는 보스턴은 확연하게 언더팀인데 포틀랜드는 일단 수비 잘 되고 공격 못한다, 이래가지고 언더보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는 또 얼마 전에 3월 6일날 점수가 되게 많이 났던 적이 있어요. 246점이 나가지고. 근데 물론 이날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포틀랜드가 야투나 3점이 모두 다 50% 40%입니다. 잘 쐈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 얘네들도 괜찮게 쐈어요. 3점을 54개 시도했고 23개를 넣었다. 이거는 뭔 느낌이냐면은, 포틀랜드 이 새끼도 오늘 야투 좀 터지네, 우리가 제압해야겠다. 보스턴이 더 많이 쏘고 더 잘 넣었던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점수는 계속해서 많은 점수가 났고 빨리빨리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보다는 지금 포틀랜드는 좀 느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뭔가 수치상으로 찍히는 거랑 포틀랜드는 좀 상대팀의 이런 만나는 상대 특성에 따라서 템포가 많이 좀 요동치는 편이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보스턴은 템포는 느려도 확실하게 3점 같은 것들로 많은 이런 좀 점수를 좀 벌어들일 수도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쨌든 보스턴도 요즘에는 3점 구간이 좋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됩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 맞대결에서 점수가 246점이 났던 거, 그게 걱정스럽고, 보기에는 요즘에 그 이후로 두 팀의 행보 자체는 저는 언더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샬럿 경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의 만남은요 이래요. 올 시즌에 3번 만나가지고 200점도 안 나는 경기, 207점 이런 식으로 언더 게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105대 102로 마이애미 원정 갖고 승리를 했었어요. 지금 마이애미가 10연패에 빠졌는데 이게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10연패를 당했다. 그 10연패 구간 사이에 이것도 경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경기도 10연패 안에 들어있는 거야. 브리지스가 한창 좋았던 시절에 잘했던 거, 뭐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야투는 이런 퍼센트 자체는 좋지 못했다. 그냥 에이스가 해준 거고 이외 선수들은 별로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마이애미 준수하게 터진 편이에요. 아데바요, 위긴스, 히로 그냥 다 적당히 해줬어. 대신에 여기도 다른 애들이 많이 못 도와줬다. 그냥 이 팀도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갔습니다. 야투 시도를 주고받은 게 적기도 했었고요. 두 팀이 만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템포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샬럿에는 라멜로가 있을 때 좀 오바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라멜로의 야투 감도 요즘엔 좀 요동치고 있는 편이고, 자, 이거는 마이애미가 10연패에 빠져있긴 한데 물론 샬럿을 만난 것도 있긴 했어. 근데 이게 클리블랜드, 미네소타, 시카고, 샬럿, 클파, 보스턴, 맨피, 뉴욕, 디트, 휴스턴 딱 들어봐도 상대가 개빡세죠. 시카고 만났던 것도 편했는데 그것도 백투백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만나고 다음날에 백투백으로 시카고 이랬던 거여서 마이애미 일정이 되게 어려웠던 것도 있기는 해요. 얘네들이 좀 라인업을 되게 많이 바꾸잖아. 올 시내만 벌써 한 27번째 새로운 라인업을 들고 온다 뭐 이러는데, 보니까 직전 경기는 다시 또 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위긴스가 부상 복귀해가지고 아주 대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샬럿이 내일은 뭐 백투백이 아니니까 라멜로를 관리해준다든지 뭐 그럴 만한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상으로 마이애미가 편한 날은 아니긴 한데 저는 10연패를 끊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물론 마이애미의 요즘 가장 큰 문제, 공격이 안 된다. 최근에 5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100점이 안 된다. 3점도 말을 안 듣는다. 수비도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뭐 그렇다고 해갖고 샬럿이 공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샬럿은 오히려 또 수비가 더 안 좋은 팀이기도 하죠. 마이애미를 조금 더 샬럿보단 높이 치고 싶습니다. 마이애미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어쨌든 두 팀은 올 시즌에 승수 차이가 11승이거든요. 이게 이런 경기가 3.5를 받은 거는 저는 마이애미가 10연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212는 좀 낮다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언더템포 게임이나 매번 만날 때마다 점수가 적게 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샬럿이 점수가 되게 많이 난다고 돼 있잖아요.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뭐 한 234점? 그저께 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오클라마한테 141실점, 애틀한테 134실점, 그리고 샌안토니오랑 145대 134, 270점 매치,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뻥튀기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두 팀이 만나면은 뭐 그래도 언더가 가까울 거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라인업 보면 이래요. 빅3가 싹 다 빠졌습니다. 엠비드, 조지, 맥시가 빠졌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부수적인 선수들 라우리, 아덴보나, 로니 워커, 드러먼드, 우브레 부분들까지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G리그급 라인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러드 버틀러, 그라임스, 에드워즈, 오케케, 야부셀레, 이걸로 많은 득점을 기대하는 게 사실 어렵기는 해. 근데 요상하게도 필라델피아가 요즘 득점이 굉장히 많죠. 잘 못 이기는데 득점은 아쉽지가 않아.
샌안토니오랑도 248점 게임. 그러다 이제 오클 만나가지고는 아예 맥을 못 쳤고 너무 좋은 수비팀이니까 100점밖에 못 냈고, 휴스턴한테도 거의 이길 뻔했었죠. 137대 144 게임하고, 댈러스랑도 130대 125 그냥 오바 게임하고, 좀 비슷한 레벨들이랑은 오바 게임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필라델피아는 맥시가 이탈한 지 지금 8경기 9경기째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페이스 자체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리그에서 한 7, 8등 정도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애틀랜타는 원래부터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팀이죠. 이거는 그냥 거슬리는 거라면은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득점 확실히 많아. 진짜 수비가 좋은 팀들이랑은 점수가 안 날 때도 있기는 해요. 인디애나라든지 뭐 오클도 그렇고. 근데 애틀랜타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주고받는 템포도 빠른 편이고. 이게 필라델피아가 요즘 생각보다 야투도 괜찮기는 합니다. 좀 그래도 사람답게 해주고는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이런 라인업 대비 점수는 많이 냈지만은 야, 얘네들로 이렇게 점수를 낼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일단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백투백이라는 점, 애틀랜타도 얘네들이 사실 백투백이라 해가지고 막 언더가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똥게임을 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시카고 만났을 때, 휴스턴 만났을 때, 이랬을 때 서로 간에 뭐 200점도 안 나는 게임,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어제도 이제 골스가 오바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골스 상대로 124득점 하고 1쿼터에만 40점 내고, 그전에도 샬럿 134점으로 폭격하고, 그냥 애틀랜타는 사실 뭐 주전도 주전이지만 얘네들이 벤치 자원에서도 폭발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벤치에서도 비트 크레이치라든지 도미닉 발로우도 요즘에 좀 해주고, 니앙도 그렇고, 벤치에서 득점도 기대할 만한 팀이기도 해요. 그냥 요즘에 얘네들의 템포상으로, 그런 거 상으로도, 그리고 뭐 기록적인 면에서도 오바를 보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라델피아가 이 라인업인데도 생각보다 허슬 있고 빠르게 하고 적극성 좋고 득점을 꽤나 합니다. 대신에 수비는 안 좋게 찍혀요. 원래는 이 그라임스 같은 애들이 원래는 3&D 자원인데, 필라델피아가 지금 인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라임스가 1옵션 해야 되고, 그라임스가 수비에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그게 없어. 그라임스는 득점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라임스가 본인의 수비력을 과시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오바 생각 중이에요. 9.5 정도. 애틀이 뭐 백투백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이게 초반부터 상대를 좀 짓밟고 들어가는 부분들, 생각보다 선전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서 나는 필라델피아 프렌드 조금은 보고 싶네. 필라델피아 요즘에 질 때도 그렇게 막 엄청 처참하게 처발린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이거는 필라델피아를 좀 높게 사는 셈입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덴버 경기가 있는데, 일단 휴스턴은 거의 뭐 풀 라인업이라고 봐야죠. 리드 셰퍼드 정도 루키 선수 말고는 결장이 없는 편이고, 덴버 쪽에서는 요키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매번 요키치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뭐 다른 거보다 이게 제일 명확합니다. 덴버에서는 요키치가 뛴 경기와 안 뛴 경기, 지금 요키치가 3경기 연속으로 결장인데, 그 기간 동안 뭐 고든이 힘을 내준다든지 이래갖고 덴버가 어느 정도 버티긴 했는데, 어쨌든 뭐 덴버가 포트랜드한테도 지기도 하고 좋게 보기는 어렵기는 해요. 요키치가 빠진 덴버는 이렇게 됩니다. 득점에서 11.5점이 빵꾸가 난다, 오히려 수비는 4.5점가량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돋보이는 거는 종합적인 경기라고 마이너스 7이지만은 언더로 16점이나 간다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덴버라는 팀은 요키치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심해가지고 요키치가 없을 때 좀 점수가 안 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 시즌에 얘네들이 맞붙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요키치가 없던 날입니다. 이날 덴버에서는 요키치 대신에 디안드레 조던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11개 중에 10개, 머레이 14개 중에 8개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도 좀 점수를 내주긴 내줬거든. 요키치가 없는데도 애들이 좀 선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휴스턴의 이런 강력한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맥을 못 쳤습니다. 턴오버도 너무 많았었고, 이날 덴버는 공격 시도가 75회밖에 안 됩니다. 높은 확률로 넣긴 했지만 이거는 좀 리머텍 같은 부분들, 이제 미드레인지나 외곽슛보다는 이런 리머텍을 많이 해가지고 좀 공격 성공률이 높았던 건데, 절대적인 공격 시도가 75회다. 상당히 적은 수치죠. 반대로 휴스턴은 94회, 야투 시도가 20번이나 차이가 났던 경기예요. 휴스턴이 스틸 14개, 오펜 14개로 그냥 허슬해서 쌈싸 먹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데이터긴 하지만은 두 경기 모두 다 요키치가 없었다는 거, 뭐 보이는 거는 그냥 맞대결상으로도 휴스턴이 덴버한테 꽤나 강했어요. 덴버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콘텐더였는데, 휴스턴은 올 시즌에 잘하지만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냥 뭐 거의 탱킹팀에 가까웠잖아요. 근데도 맞대결이 5대1이다. 저는 뭐 매번 휴스턴이 요즘에 허슬이나 오펜시브 리바운드,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휴스턴의 확고한 시점이고, 좀 이제 완전체기도 하죠. 아멘 탑슨이 복귀를 했으니까. 거기다가 종종 센군 옆에다가 뭐 랜데일이라든지 아담스 붙여가지고 투빅 구간에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휴스턴의 본인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저는 휴스턴이 뭐 덴버한테 상성이 좋은 것도 있고, 덴버의 에이스 요키치가 없는 점들,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편하게 보면은 뭐 휴스턴 사이드 보고, 그리고 언더 생각 중인데,
일단은 휴스턴이 일단 리그에서 지금 가장 뭐 수비가 좋은 팀으로 보이죠. 상대는 최대한 못 던지게 해. 그래서 이 야투 방어 내용이 7등이랑 14등으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 방어가 2등이야.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뭐 토론토라든지 이런 팀들처럼 브루클린처럼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가지고 상대의 공격 기회를 차단하는 또 뭐 스틸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휴스턴은 이렇게 상대를 좀 못 던지게 하는 팀에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제일 보여요. 요키치가 없을 때 언더로 많이 간다. 포틀랜드랑은 나름대로 좀 빠른 게임을 했는데도 덴버의 득점이 109점에 그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좀 선전했었던 레이커스와의 경기, 골스와의 경기도 골스한테 114점 내고 이겼는데 그거는 진짜 고든이 완전 뭐 샤키로닐 모드를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휴스턴한테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종종 휴스턴이 얘네들도 야투 부진 때문에 그럴 때 좀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벤블릿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는 그냥 휴스턴이 자유투만 좀 잘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일은 저는 언더를 보기 때문에 조금 못 넣어도 괜찮습니다. 전 휴지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요. 클리퍼스 워낙에 잘하죠. 요즘에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어. 멤버도 좋고 최근에 얘네가 9경기 동안 8승 1패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서부 1등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 13경기 동안 12승 1패 구간이죠. 오클은 전통 강자, 클파는 요즘에 좀 올라오는 느낌 그런 구도인데 자 먼저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건 뭐냐 분석상으로는 자 이제 하든이 요즘에 뒤지게 잘해요. 자 제임스 하든의 최근 10경기 경기당 평균 28.4점에다가 야투 효율이 64.7%로 아주 훌륭하다. 어시스트 거의 뭐 10개 찍고 있고 리바운드 6개 스탁 블락이랑 스틸 합쳐가지고 10경기 동안 평균 2.2개 수비까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점을 경기당 10개를 쏘는데 38%로 꼽는다. 하든이 요즘에 한창 잘하고 있다. 덩달아서 파웰도 복귀하고 카와이도 살아나고 있고 여기다가 벤치까지 와도 빵빵하다 보니까 클리퍼스가 아주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 하든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에는 하든을 아주 잘 막는 수비수 도르트가 있습니다. 도르트가 수비를 했을 때 가장 못했던 애들이 누구냐. 마카넨이 야투가 16.7%, 도노만 밑에 23.1%, 하든이 25%. 하든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도 하든의 야투를 상당히 잘 묶었다는 거고요.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제임스 하든과 루겐츠 도르트의 맞대결 성적 같은 건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하든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도르트인데 여기 있는 이게 퍼센트 이게 야투거든요. 야투. 하든과 도르트가 올 시즌 만났던 두 번 경기에서 하든이 야투가 333 그리고 그전에는 308 이런 식으로 도르트 만났을 때마다 뒤지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보면 한 번 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야투가 30%에 그치고 있죠. 그전에도 막 30%대 30%대 도르트는 하든을 굉장히 잘 막은 선수예요. 2020년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만났을 때 하든을 상당히 좀 잘 묶었던 경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때는 하든이 되게 잘할 때인데도 도르트가 막아낸 경기가 한 두세 번가량 되죠. 이런 식으로 도르트는 기본적으로 몸빵이 두터워. 아까 말했던 미첼이라든지 하든 이런 애들처럼 얘네들이 뭐 스피드도 스피드지만은 기본적으로 몸빵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이렇게 힘으로 상대의 수비를 제압하는 애들 얘네들한테 도르트가 버티는 수비가 엄청납니다. 상성면에서 도르트는 하든 킬러라고 볼만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내일 일단 도르트가 퀘셔너블입니다. 얘도 요즘에 부상이 좀 있었었죠. 뭐 오클라호마가 이제 뭐 제이더에 빠진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글쎄 그전처럼 이 상대의 앞선 수비를 조져놓는 거. 제가 오클라호마라는 팀은 이 스틸이 리그 전체 1등이다. 반대로 턴오버는 전체 1등이다. 그래갖고 뭐 유타라든지 이런 포틀랜드라든지 그렇게 턴오버 관리가 안 되는 팀들을 죽여놓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얘가 또 이것도 좀 기록상으로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최근에는 한 이제 7경기 동안 상대의 턴오버 유발을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해요. 리그에서 밑에서 6번째 정도로 최근에는 그런 게 좀 발현되는 구간은 아니야. 참 이게 분석 면에서도 뭐 하든을 좀 막아줄 거는 같은데 뭐 도르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오클라호마의 가장 큰 장점이었었던 상대 핸들러를 죽여놓는 그런 것들도 많이는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이어서 참 둘 다 요즘에 잘해요. 전 재밌을 거는 같은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동원하고 분석을 했지만은 내다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든이 조금 막히더라도 카와이가 요즘에 좀 살아났던 것도 있고 파웰도 부상 복귀가 별로 안 좋긴 한데 클리퍼스가 워낙에 좀 지금 자원이 두껍다고 봐야지고 저는 그냥 살짝 클파의 프렌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요. 예측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두 팀이어가지고 저는 클리퍼스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오클이 워낙에 좀 강한 팀이잖아요. 분석으로는 뭐 답이 좀 안 나오는 경기 같습니다. 굳이 이 경기를 선택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